네, 안녕하세요. 저는 U+1 팀에서 노바홈 커넥트 프로젝트 점검 현황 보고를 맡은 발표자 류근주입니다. 지금 저희 팀원 안준홍, 정원영 님도 같이 올라와 주셨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떨려요. 이렇게 심사위원 세 분과 그다음에 카메라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떨리는데, 저희 팀원들이 진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준비한 자료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를 하기 앞서서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원페이저하고 외부 파트너사가 포함된 그리고 기본적인 역할 체계가 표기된 프로젝트 조직도인데요. 이 기본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기준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편의상 리스크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관적인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 영향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곱해서 점수를 내고 이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총 12개가 도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확률 영향 매트릭스 상에 우상단에 위치한 5개를 지금 당장 단기 대응 전략이 필요한 5개의 상위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가지 리스크들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2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이후에 나올 근본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예방책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단기 조치가 필요한 첫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위험이었고요. 지금 소셜 로그인 기능을 베타 테스트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WBS를 한번 현행화해서 그려보았는데 저희 프로젝트 팀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WBS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그리는 것이 좀 필요해 보였고 이게 뒤에 나올 다른 리스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에자일 방법론과 그다음에 게이트 마일스톤을 병행해서 테일러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자일 스프린트 플래닝은 별도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 통제 계획 단위로 WBS는 작성을 해봤고 의존 관계를 좀 분석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안 약관 심사 같은 경우는 소셜 로그인 추가의 피니시 투 피니시 관계이고 그다음에 RTM 기능 구현은 마케팅 A/B 테스트의 피니시 투 피니시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기 등록 흐름 개선은 검증을 하려면 그 성능 캐시가 반드시 그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니시 투 스타트 관계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이 추가된 이후에는 반드시 리그레션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번에 그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BS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인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팀은 돌발 데몬으로 PO가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은 베타 반영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요구사항 유저 스토리의 어떤 백로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게이트웨이 산출물을 변경하는 아주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CB를 즉시 소집해야 된다고 봤고요. 이걸 소집함으로 인해서 피플 측면의 어떤 갈등 관리, 그다음에 프로세스 측면의 범위 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체인지 리퀘스트의 어떤 임팩트 애널리시스가 필요해 보이고 뭔가 범위나 일정이나 품질, 비용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영향도를 분석해서 이 리스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지원 투입이 가능할지를 좀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PM이 이전 그 지식 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의 U+1이라는 앱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소셜 로그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는 그런 그 담당자들을 좀 수배해서 긴급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CCB에도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옵션을 한번 고려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그 지속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라시 차트를 명확하게 그 고려해서 정보를 배포하고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CCB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직접 작성한 CCB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이 팀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작성해본 RC 차트입니다. 이관계자 관리 전략에 따라서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PM이 좀 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이 이현수 전무님이 굉장히 역정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라시 차트 기준으로 이 전무님께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 어떤 역할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을 좀 PM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벤더인 네뷸라웍스의 작업 일정 지연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벤더가 적용해야 되는 SDK 2.4 그리고 GeoIP 적용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고급 정보를 입수했죠. 이 벤더가 과거 이력상 GeoIP를 적용하는데 이미 좀 지연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즉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작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주공정법을 활용해서 크리티컬 패스를 확보하고 크래싱이나 아니면 패스 트래킹 같은 여러 가지 일정 단축 기법을 좀 활용해서 최적의 크리티컬 패스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벤더사하고 메일로만 소통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벤더사가 사실 글로벌 업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 진행 상황을 원활하게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지금 즉시 글로벌 시차를 고려한 위클리 미팅 세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업체가 일단 유럽 업체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차를 좀 고려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정도로 이제 미팅을 세팅하고 이 미팅의 가장 첫 번째 아젠다로 GYP의 적용 일정을 좀 땡겨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과거 이력상 5일 걸린다고 했던 작업을 1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한 10일 정도 당겨주는 건 어떨까? 지금 11월 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15일로 당길 수 있는지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스크는 여러 가지 일정 단축 기법을 활용해서 최적의 크리티컬 패스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그 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PM으로서 이 사례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PM이 팀원하고 전혀 친하지 않아요. 전혀 친하지 않고 데몬 상황에서도 이 팀원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쁘고 어떤 그 공동화된 팀 의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에서도 보면은 팀원의 어떤 동기부여된 팀원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팀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하나로 이제 일치시키는 얼라이먼트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자체도 성향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일스 브릭스 지표 같은 것을 좀 활용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전략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이제 MZ들이 앞선 케이스에서 나왔는데 그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황적인 리더십을 PM이라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팀은 로우 커밋먼트 상태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보다는 경청을 한다던가 질문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원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근본 원인 분석에서도 좀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지금 베타 상태인데 저희의 성능 지표가 전혀 SLA에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판단했는데 P95의 응답 지연 속도가 420ms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오류 응답률은 0.35%고요. 그리고 CI 통과율이 75%로 굉장히 좀 SLA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성능 지표를 지속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차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렉 차트를 구성하거나 퍼포먼스 서머리를 구성해서 이 지표들을 성공 지표 대비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추적 차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키마 V3가 일부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페이로드 크기가 불일치하면서 응답 시간 기준이 좀 미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디바이스 담당에게 이 모델을 좀 점진적인 배포 계획서로 적용하면 어떨지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대상 모델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 좀 현실적인 결정도 필요해 보여요. 디시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저희의 이 게이트웨이 리뷰 기준이 과연 현실적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좀 근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옵션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린 렉 차트의 퍼포먼스 서머리 디시전 매트릭스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한번 좀 그려봤고요. 사실 저희 유플러스도 대고객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와 좀 유사해요. 저희도 SLA 지표를 항상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통신 타 3사와 좀 속도를 비교하는 그런 헬스 체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 프로젝트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와 아주 긴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지표를 항상 추적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리스크입니다. 지금 RTM 지연 알림 기능이 블럭 상태예요. 근데 얘가 게이트웨이 베타 3의 딜리버블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미 앞서서 이제 선행행 의존도를 고려한 WBS나 혹은 일정 단축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재연결 정책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TM 재연결 지연 시에 로컬에 우선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폴백 롤폴링을 추가로 적용해서 이런 정책 변경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12가지 리스크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근본 원인을 다음에 5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이 앞으로 프로젝트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기적인 예방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PM의 예방안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출물 프로세스 관리 부재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산출물들이 다 일치하지 않아요. WBS부터 시작해서 게이트웨이 산출물, 그 다음에 요구사항 리스트의 현재 상태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약관 검토 같은 건 이미 게이트웨이 1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뭐 CRB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액션 아이템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게 제대로 뭔가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좀 작성하고 적시에 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뭐 범위나 일정이나 품질, 그 다음에 의사소통, 뭐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변경 관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툴들이 다 관리 계획서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이슈로 현실화되었을 때 이것을 문서화해서 배포하고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작성을 하고 담당자 진행 상태를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투명하게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업 툴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주요 팀원에게 다양하게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정보 방열기의 존재가 애자일 팀에서는 어떤 팀의 몰입이나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저희 프로젝트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위클리 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다 같이 의사결정해요. 그래서 이런 그 수렴과 발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집단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약간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포용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인지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슨 앤 런이나 OPA를 활용해서 사전에 어떤 내재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희는 이제 워크플로우 그 지라 안에 워크플로우 안에 이런 그 지라의 CR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프로젝트 현장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량적인 평가도 좀 필요해 보여서 실제 사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자일의 브라이스 지표를 좀 활용해서 테일러링해서 브라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요구사항의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리스크가 어떤
프로젝트 관리를 문서화하고 표준화해서 어떤 단일 기준선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있는 다른 그 리스크들에게도 필수적인 예방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작성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 스펙 관리에 좀 실패한 점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데몬 그 사에 다양한 제품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연동 디바이스 모듈을 만드는 게 목적인 그 주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거나 혹은 이 요구사항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추적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RTM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 내용을 시각화하고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원들에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성능과 품질이 미흡한 점입니다. 그 EU 프라이버시 모듈을 탑재하면서 그 성능 지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캐시레이를 적용했더니 CI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쩌면 이제 기술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프라이버시나 혹은 그런 보안적인 측면의 요구 사항이 어떤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가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피플적인 측면에서 구성원의 기술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컴퓨터시 레이더나 아니면 역량 점검 차트를 활용해보고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본 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좀 실시해서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피플 측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이런 품질에 대한 실시간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비기능 요구사항 정의서라든지 혹은 1번 근본원인 1에서 얘기했던 품질 관리 계획서 같은 것을 통해서 플랜, 실행, 통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무리 다 되시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외부 의존성 벤더 리스크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급업체 두 가지가 굉장히 주요한 그 협업이 없이는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사전 리스크 분석이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벤더 리스크 매트리스를 사전에 좀 그려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좀 크라이징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에 정확히 맞는 벤더를 좀 소싱해 보는 것은 공급 어떤 조달 전략 측면에서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팀 문화 리더십 이슈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원팀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크만의 사다리를 고려해서 이 팀이 폭풍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단계다. 이제 이런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동기부여도 좀 내재화된 그런 요소를 많이 활용해서 성장이나 도전 이런 것들을 보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포멀적인 의사소통 수단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의도와 소통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는 프로젝트 목표와 그 미래 결과물을 굉장히 매력적인 뷰로 보여주고 이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피플적인 측면의 해결책이 동반되면 적응력과 보완력이 확보된 고성과 프로젝트 팀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 저희 팀이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햇빛을 받으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비바람이나 가뭄 같은 거를 맞으면서 리스크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크는 결국은 성장의 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PM은 신뢰를 심어서 가치를 수확하는 농부다. 이렇게 서머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디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은데 벤더 리스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소싱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 수의 계약이고 어떻게 보면 스폰서의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 내 이제 규정이나 수의 계약할 때나 입찰 계약할 때나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필요해 보이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크라이징 매트릭스라든지 혹은 조달 계획서에 따른 정확한 그 공급업체 평가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베스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해봤을 때는 전무님의 추천인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제안 드릴 수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PM 입장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는 모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벤더 리스크 매트릭스를 좀 작성을 하고 이런 리스크를 좀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PM은 신뢰를 심어 가치를 수확하는 농부다. 아, 정말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예, 저는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써놓고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아주 예, 오래 들었던 가장 좋은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크 첫 번째에서 이제 단기 조치를 해주시면 단기 조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범위와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WBS 현행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범위와 일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지금 가지고 계신 PM으로서 범위 관리와 일정 관리의 방법론과 그 관련되는 어떤 사용하는 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은 어쨌든 크리티컬 패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다 그 크래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버퍼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리티컬 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의존 관계라든지 혹은 이 일정 그 WS를 사전에 좀 식별해서 그 관계를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이 이해관계자들과 다 같이 어떤 범위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확실하게 하고 베이스라인 스테이트먼트를 다 같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시화되고 공론화된 어떤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되는 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간트 차트 부분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간트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라나 컴플루언스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문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지금 설명해주신 건 이제 WBS를 현행화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중심으로 가 있어서 예, 그건 두 개는 좀 구분이 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좀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2번에서 지금 벤더에 대해서 벤더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기 조치, 예, 단기 조치. 벤더가 아마 2번. 네. 2번이죠. 예. 네. 여기에서 관련 단기 조치로서 PM이 지금 크리티컬 패스를 고려한 간트 차트를 작성하고 그다음 일정을 재산출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PM 입장에서 예, 우리 입장에서 일정을 재산출하고 이거를 이제 벤더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벤더가 아무리 봐도 제가 조금 갑 같은 예, 을이지만 갑 같은 을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 단축안을 예,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그 설득 전략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벤더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정 조율이겠지만 리소스를 더 투입한다거나 혹은 하는 식으로 저희 간에 사전에 계약된 그 계약 조율 조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그 SLA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번 더 주지를 시켜주고, 그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갑이긴 하지만 혹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공하면서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예방책에서 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작성을 언급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 건지. 장기적인 예방책이라고 봤고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선 모든 리스크들이 사실 이런 관리 계획서들이 미비했거나 혹은 적시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동일한 리스크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PM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가 디펜던시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좋았던 부분 중에 요구사항, 그러니까 디펜던시에 따른 WBS 현황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에자일 스프린트를 따로 언급을 하셔서 따로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두 개의 한가지에 담고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펜던시를 관리하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 정보에 대한 수렵과 발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저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수렴과 발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과 그에 대한 실행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그 처음에 문제 정의에서 에자일 스프린트 언급하면서 피니시 투 피니시, 피니시 투 스타트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SF가 중요했는데 요 근래 F2F, F2S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거를 얘기하신 사유가 있었을까요? 현업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본능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한 PM복 상의 어떤 개념을 적용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다른 PM들도 다 똑같이 그런 작업 의존 관계를 분석하시면서 WBS나 그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피니시 투 스타트, 피니시 투 피니시가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IT 쪽에 있고 개발 쪽에 있다 보니 새로 나온 기술이 과거의 기술을 끊어버리고 방향성을 바꾸는 때문에 요 근래 FS 관계가 굉장히 있어진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그 기술적 성능적 품질 관리에 있어서 특이했던 부분이 구성원 기술 관리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차트를 만들고 테크니컬 컴피턴시 레이더 차트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관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과 기준까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혹시 이 구성원 기술 관리 기준 확립에 대한 어떤 레슨런이 있었을까요? 이전 프로젝트 경험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요? 일단 이 구성원들이 본인이 역량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성장 그 단계도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이게 그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IT 기반 사람들이면 다 신기술이나 이런 쪽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성장 욕구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그 관리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팀의 커미먼트 같은 것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코파일럿 담당인데 코파일럿의 어떤 기능이 앞으로 런치가 이거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일이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역량 기준을 판단하는 스킬즈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또 생겼거든요. 이러면 관리자가 우리 새로운 앞으로 머신러닝 관련 기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량이 있어? 그럼 지금 요 레이더 차트 같은 차트를 어떤 역량과 수준까지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된 기술이고 꼭 이거를 사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엑사원이나 다른 쪽에서도 회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지식 기반의 그 사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에이전트가 생길 거고요. 이런 역량 판단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PM분들한테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회사 서비스와 연결이 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줘서 저도 외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네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간 네. 남아서 제가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 프로젝트 특성이 단납기잖아요. 4개월 납기고 사실은 초반에 그 애자일 접근 방식을 쓴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애자일 접근 방식으로 풀어온 어떤 해법들이 좀 잘 자료상에 많이 안 보이고, 아까 스프린트 플래닝도 별도로 하신다 했는데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자일 방식에서 사실은 스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리스크는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짜게 가져가는 이유는 미리 문제를 식별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발생할 문제를 앞단에서 미리 단기에 빨리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 스프린트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인데 혹시 만약에 스프린트를 적용한다면은 스프린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팀워크라든지 뭐 품질 문제라든지 리스크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적용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스프린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적인 리스크가 식별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좀 기반으로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2주 단위 스프린트가 끝난 후에는 레트로스펙티브를 팀원 전체가 다 함께 그 진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KPT를 좀 다 같이 작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다음에 어떤 거는 좀 리스크로 좀 식별하면서 다음에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